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나는 우리 역사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신명나는 역사를 유튜브 방송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역사의 강물들은 유유히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잊은 인간이나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천손족, 광명족, 밝은 해족, 백두산족, 아리랑족, 한민족으로 불리는 우리는 자주정신으로 민족혼을 불러일으켜 민족 자주의식으로 반만년 해륙의 영광사를 우선 되찾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위에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다가온 지상세계, 대동세계, 미륵전불시대 또는 후천상생시대에 맞춰서 하나의 평화세계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고대의 이 영광스러운 광명 문명은 인류 시원 최고 문명으로서 중국 황하, 인도 인더스강, 에집트 나일강, 이락의 유프라테스강 등 세계 고대 4대 문명과 마야 잉카 문명에도 젖줄과 같은 영향을 주었으나 우리의 자주정신 결핍과 4대 식민사학과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으로 역사가 조작 왜곡되어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2000년 반도의 굴정사로 아는 비참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주역사 확립을 위한 대역사 혁명으로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환단고기 규원사와 부도지와 삼국유사 등을 바탕으로 1990년 하나 되는 한국사, 즉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와 신명나는 한국사 등 모두 민족 자주서서 8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롭고 유익하고 자주성이 있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명나는 자주 역사를 생각하여 하나의 평화세계로 가고 각국도 각기 평등한 전제 밑에서 모두 잘 살기를 희망합니다. 자주국사 사료로서 가치 있는 환단고기는 국보로 지정돼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1회로 춘향전의 이몽룡은 역사적 실존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 녹아된 우리 고전소설은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 오성과 한음전 등이 있고 또 외국 소설로는 중국의 삼국지연의 수호지 등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춘향전은 대표적인 연애 소설로서 주인공은 이몽룡이고 또 하나는 성춘향입니다. 아직은 작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작자 미상이고, 연려춘향은 유교 승상의 조선조에서 연려로서 또 아내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간 거울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들의 생활 속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춘향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의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이 단오날 방자를 데리고 광안루에 갔다가 처녀인 성춘향, 향단이를 데리고 나온 성춘향이가 그네 타는 것을 보고 거기 끌려서 여러 가지 수작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하는 연애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임기가 끝나서 서울로 가면서 춘향은 남원에 남겨지고, 남원 고을의 사또인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하고 또 그 수청을 거부하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일부러 허술한 그런 행사구로 해가지고 어머니 월매도 만나고 향단이도 만나고 또 감옥으로 가서 춘향에게도 아주 허름한 모습을 보이고 그럽니다. 그때 이몽룡은 자기가 어사가 됐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춘향이가 향단에게 얘기를 서방님 잘 모셔라, 어머니에게도 얘기해서 잘 모셔라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남원골 변사또가 인근 그런 사또들을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춘향을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허름한 행색의 한 사람이 이몽룡인데 그 잔치에 와가지고 이렇게 빌붙는 것 모양 해서 술도 얻어 마시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지요. 그때 이몽룡이가 멋진 시를 한 수 없습니다. 그게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거초 원성고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금동이의 술은 천사람의 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그러한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고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한이 깊었어라, 이런 걸 합니다. 그걸 듣고서 거기 모였던 고을 사또 중에 한 사람은 눈치채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이몽룡이 와서
암행어서 출도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난장판이 되고 변사또도 잡히고 다 그렇게 됐죠. 그때 춘향이를 불러서 춘향이가 나왔는데 그 짐짓 이몽룡이가 사또의 수청은 거부했지만 내 수청은 들겠지.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춘향이가 정말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별일 다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몽룡이가 이렇게 얼굴로 나를 보라. 그래가지고 그 출도한 암행어사가 이몽룡인 줄 알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설 전체로는 이제 그 춘향이 이몽룡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제일 부인이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그 이몽룡이가 단지 소설상의 픽션, 인물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 확실하게 역사적 실존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름이 성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이라는 쪽으로 성을 바꿔서 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유교 집안에서 그 양반 자제가 사랑 노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좀 꺼리고 그런 게 있어서 성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1999년 그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설경성 교수가 논문을 썼고 한국방송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몽룡은 역사적 실존인물이라는 역사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그 내보내서 그것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보면은 이몽룡은 조선 왕조 선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AD 1595년부터 16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자제의 이름이 기생과의 사랑 노름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성을 바꿔서 주연을 내 성을 바꾼 것 같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이 성미성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정조 때 인물인 창녕성씨 성희성의 문집에 춘향전의 어사출도 장면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고 우리 고조 성희성의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강활로에는 성희성의 아버지 성안의가 남원부산을 지냈다는 성정공 덕비가 비석으로 서 있습니다. 성안의 남원부산은 선조 40년부터 광해군 3년까지 5년 동안 선정을 했고 이때에 성희성은 13세부터 17세까지 남원에 머물렀습니다. 춘향전 속에서도 이몽룡은 17세에 승진한 아버지를 따라서 남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북 봉화군 무량면 가평리 개서당이라는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국가민정문화재 171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릉성씨 종택인데 그 암행어사도 4번이나 하고 또 고을 그 사또나 목사 5번을 한 또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데에 큰 벼슬을 한 성의성이 마지막으로 그 말년을 보낸 곳이 이 계서당입니다. 계서당이라는 계서는 이 성의성의 그러한 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 갔을 때는 성의성의 11대 후손이 성원기 씨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13대 후손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성의선이 과거에 그 급제를 해가지고 어사화를 꽂고 행진을 했는데 그 어사화도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주에 있는 성의성의 묘비에는 성의성이 청백리였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서 귀신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춘향전에서는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따라가지고 서울로 가서 제일분으로서 오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남원 쪽에서 들려오는 일설에 의하면은 춘향이가 수절을 했는데 결국은 그 괴물 받지 못한 그런 인연인지 자살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춘향전을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시문 중에서 그걸 밝히면 되는데 성시문 중에서는 잘 밝히려고 하지 않고 학자들도 지금 특별한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의선은 홍문관, 사헌부, 그 사관원 등의 그 3사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부재학, 정원, 헌나 이런 거를 거치고 또 5차례의 부사 목사를 지냈는데 목사는 진주 목사를 했고 부사는 특히 강계부사를 했는데 평안도 강계부사를 할 때는 거기 그 인삼에 대한 세를 면세해 줘서 관서의 활불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관서 지방에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그 칭찬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성의성은 4차례 암행어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인조 25년에 암행어사 일지만이 전해오고 3번은 전해오지 않습니다. 성의성의 암행어사 파경기록은 인조실록에도 나타나는데 성의성은 서울 남관왕묘에서 봉소를 열고 남대문 밖으로 나가 호남 쪽으로 길을 떠났다고 하니 춘향전 몽룡의 행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성의성의 호남 암행 일지에는 남원에서 어서 출대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8년 전인 김효년에 1639년인데 암행어사로 남원을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 출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기록은 현재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10년 전 충청도 암행어사 시절에는 진천 현감과 석성 현감을 파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성은 순천에서 당시 암행어사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원에 공무도 없으면서 그 일부러 들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몽룡이가 춘향을 무디진 것처럼 그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못 잊었고 어떤 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성은 암행어사를 하면서 2번이나 남원에 갔습니다. 또 한 번은 성희성이 김원년의 암행어사로 남원에 가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요 성희성의 스승인 조경남을 만나 광안루에서 함께 잠을 잤고, 조경남 진사는 집에서 잔치를 마련해 가지고 성희성을 대접했다고 그럽니다. 조경남 진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난중 잠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암행어사로서 이몽룡이 출대해가지고 읊은 시가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남 장군이 혹시 이 춘향전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춘향전이 최초로 기록되어 나타난 것은 1754년 유진한의 문집 만화집의 한시 형태인데, 전라도 여행을 하다가 들은 일을 적었다고 합니다. 춘향전은 이 소설뿐이 아니라 판소리로, 또 영화로, 드라마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심지어는 춘향에서 밑에서 일한 향단전, 또 이몽룡 밑에서 일한 방자전, 이런 것까지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속 깊이 정안을 풀어주고 그러는 좋은 소설로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그러한 중요한 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